시사 썰전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손석희입니다. 중국은 늘 아시아의 패권국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거의 구걸에 가까운 불안과 혼란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주눅들게 하던 자신감은 일본에서 온 뜻밖의 도전에 직면하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베이징을 초조하게 만든 것은 군사 동맹도 경제 제재도 아닌 그저 작은 섬 하나입니다. 하지만 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도쿄가 쥐고 있는 이 지점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대한 위치입니다. 이 작은 섬은 중국의 지정학적 옆구리를 찌르는 창끝과 같아 동방의 펜타곤 장성들마저 식은땀을 흘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베이징은 경고를 흘려들었지만 이제 일본이 강경한 조치를 실행하자 더는 침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붉은 제국이라 자처하던 체면은 동중국해의 전략 게임판에서 점차 통제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요나군이 섬은 지도 위의 작은 점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베이징의 전략적 야망의 치명적인 급소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곳의 대만에서 중국 본토까지 방공망을 뚫을 수 있는 성능의 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중국 군사당국이 충격을 받은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불안은 빠르게 확산했고 베이징은 도쿄에 공식적으로 배치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중국 외교관들은 서방의 지지 한마디를 기대하며 서둘러 파리로 날아갔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행보는 베이징 수뇌부의 당혹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평소에는 으름장으로 버티다가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지인 단톡방에 도움을 청하는 모양새입니다. 남쪽에서는 중국의 미사일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 특히 필리핀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포에 떨기는커녕 상징성과 실효성을 겸한 방역이 나왔습니다. 필리핀은 인도와 프랑스와 손잡고 서필리핀의 한복판에서 힘을 과시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일본 최서단의 겸손한 섬 하나였던 요나구니는 이제 전략 폭풍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지도에서는 작은 점처럼 보일지 몰라도 요나구니에서 대만까지의 거리는 고작 11km, 날씨만 맑으면 맨눈으로도 가늠할 수 있을 만큼 가깝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통제 밖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의 직접적인 후원을 등해 어분 일본은 요나구니의 전자전 부대와 지대지 미사일 등 현대적 체계를 연이어 올렸습니다. 중국에도 세계에도 더없이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이곳은 침범할 수 없는 결절점이며 레드라인을 넘으면 즉각 반격한다는 뜻입니다. 요나구니 미사일 배치는 단순한 전술 조치가 아니라 중국의 접근 축선을 통째로 봉쇄하는 봉쇄 수입니다. 배치 직후 대만에 근접하려는 중국의 함정과 항공기는 원거리에서부터 제지당했습니다. 작지만 요나구니는 대만 해협에서 베이징의 군사적 야심을 가로막는 사문난적의 문턱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 내부에는 공포와 분노가 번졌습니다. 정보 소식통들에 따르면 베이징은 더는 냉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도쿄에 정식으로 미사일 배치 중지를 구걸하다시피 요청했습니다. 스스로 어떤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던 국가의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그들은 상대에게 목을 겨누는 전략적 칼끝을 거두어달라 애원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요나구니의 미사일 배치가 지역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주장하지만 군사사학자들의 평가는 다릅니다. 진짜 공포의 이유는 궁지에 몰렸다는 인식, 곧 출구 없는 엔드게임에 들어섰다는 자각입니다. 아직 첫 발의 포성이 울리지 않았어도 일본과 미국은 굳이 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섬 하나로 접근로를 잠그면 판도는 순식간에 동맹 쪽으로 기운다는 계산입니다. 한국식 냉소로 말하면 바둑판의 자잘한 끝내기 한 수가 전판을 엎는 묘수인 셈입니다. 그동안 서필리핀해에서 어민들을 윽박지르며 큰 소리치던 중국은 지금 약자의 자세로 도쿄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지난 10여 년 보여온 태도와는 정반대의 장면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펼쳐지는 구상은 군사 영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접근 거부와 지역 거부, 이른바 A2/AD 전략을 이번에는 일본과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역이용하고 있습니다. 요나구니는 더 이상 작은 섬이 아닙니다. 이 지역 전체를 잠그는 치명적 결절점입니다. 최신 미사일 체계가 완비되면서 불의 장벽이 세워졌고 전략 접근축 전체가 굳어졌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미 장전된 총구가 중국 전력의 관자놀이를 겨누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소한 오발만 있어도 반가소에는 당겨질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절망은 요나구니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베이징은 일본과 남중국해 두 전선이 동시에 달아오르고 있음을 절감하고 외교적 지렛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그들이 택한 상대는 프랑스였습니다. 군사협상이 아니라 외교적 지원을 구하기 위해 파리와 직접 접촉했다는 정보 보고가 잇따릅니다. 프랑스가 영향력을 행사해 도쿄를 달래고 동아시아에서 나토의 공조 속도를 늦춰달라는 주문입니다. 지역 안정을 위해 협력하자는 미사여구가 따라붙었지만 전략 분석가들의 평가는 단호합니다. 이것은 협력이 아니라 당황한 국가의 구조 신호입니다.
이미 비상벨은 눌렸고 과시하던 자존심은 흔적만 남았습니다. 번개가 치자 급히 우산을 찾는 모양새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중국은 겁만 먹은 것이 아니라 계산도 빠릅니다. 뒤엉킨 외교의 장에서 프랑스에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미국과 일본 편에 서지 말라는 권유를 가장한 이간입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이 한마음이 되는 순간 물러설 퇴로가 사라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더 위험한 대목도 있습니다. 파리에 손을 내미는 동시에 베이징은 동남아를 향한 은근한 협박을 흘렸습니다. 군사사학자들은 이 동작을 중대한 경고로 평가하며 우리 역시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은 국제무대에서 피해자 행세와 도발자의 행동을 동시에 펼치는 이중 연출을 선택했습니다. 혼란의 심리지만 위험도는 매우 높습니다. 이 신호를 가볍게 여길 사람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새 전략 지도를 제시하며 불편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의 미사일 가운데 특히 DF-21과 DF-26, 이른바 항모킬러로 불리는 두 기종은 이미 발사 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해독된 지도에 따르면 인도 태평양의 미군 핵심 기지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한반도 그리고 필리핀의 신규 거점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사정권에 들어갔습니다. 필리핀 내 미군 거점이 등장한 배경은 에드카, 즉 강화 방위협력 협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지점들은 베이징이 결심만 하면 첫 타격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식 촌평으로 말하자면 아픈 곳만 콕콕 찌르겠다는 전형입니다. 지역의 색깔은 바뀌고 필리핀은 베이징의 작전 우선순위에서 빠질 수 없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카가얀과 이사벨라, 팔라완의 기지들은 에드카틀 안에서 미군이 활용 중이며 선제 타격 시나리오에서 핵심 열점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중국의 인식에서 필리핀은 더 이상 중립이 아니라 지역 분쟁에서 미국의 잠재적 발판입니다. 국방 분석가들은 이들 기지가 DF-21과 DF-26의 유효 사거리 안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이 미사일들은 미군의 주둔지를 깊숙이 찌르도록 설계됐습니다. 필리핀은 이제 완충지가 아니라 전초입니다. 그리고 그 전초는 중국의 최신 화력 체계의 조준선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최신 정보 보고는 인도태평양의 미군 전력이 중국 미사일 체계의 타격 범위 안으로 대부분 편입됐다고 전합니다. 소름 돋는 현실 하나가 뒤따릅니다. 베이징이 결심만 서면 불과 몇 분 안에 일본과 한국, 필리핀에 걸친 다수의 기지들 위로 불과 철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가정일 뿐이 아닙니다. 전략지휘본부의 테이블 위에 올려진 시나리오입니다. 받아들이기 싫어도 불안은 현실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때 허탈한 농담을 던집니다. 떨지 말자. 하지만 안전벨트는 꼭 매자. 그렇다고 섣불리 공포에 빠질 이유는 없습니다. 성급하게 전쟁을 여는 자가 가장 먼저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 역사입니다. 중국의 미사일 위협은 분명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영내 동맹들의 반응입니다. 빠르면서도 전략성이 높은 대응이 이어졌고 외교 무대에 최대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유럽의 영향력을 가진 프랑스를 찾아 지원을 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예상을 벗어난 역습이었습니다. 프랑스 해군은 즉시 전력을 아시아 태평양으로 보냈고 단순한 초계가 아니라 인도와 필리핀과 함께 서필리핀 해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중국과의 긴장이 집중되는 수역 한가운데서 던진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세계는 가만히 있지 않으며 동맹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선언입니다. 외교와 군사의 따귀가 동시에 날아간 격이었습니다. 중국이 프랑스에 손을 내민 직후 벌어진 이 훈련의 정식 명칭은 마리타임 파트너십 연습이지만 그 이면의 뜻은 훨씬 깊습니다. 서필리핀의 위로 떠오른 장면은 지역의 시선을 멈추게 했습니다. 필리핀 해군의 최신 호위함과 차세대 경비정들이 완편으로 등장했고 장거리 해양전 능력으로 유명한 인도 해군의 구축함이 어깨를 맞댔습니다. 서쪽에서는 프랑스 함대가 진입해 진영을 이루고 삼국이 상호 운용의 사슬을 이뤘습니다. 새 나라, 새 교리, 새 언어. 하지만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이 바다는 고립되지 않았고 베이징이 마음대로 할 무대가 아닙니다. 이 연대는 상징을 넘어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한 실전 준비 신호입니다. 특히 인도의 등판은 중국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두 나라는 히말라야에서 피를 흘린 충돌을 겪었고 혹독한 환경에서 쇠막대와 돌덩이, 맨주먹까지 동원된 난투극의 상흔을 안고 있습니다. 단순한 국경 문제가 아니라 양국 관계의 깊은 흉터입니다. 그런 인도의 해군이 필리핀과 함께 훈련하고 프랑스의 지원까지 받는다면 중국이 읽어야 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전략 지도는 원을 그리며 조여옵니다. 북쪽에는 미국과 일본이 접근 거부의 그물을 쳤고 서쪽에는 대륙에서 정면으로 맞설 인도가 버티고 있습니다. 섬 사슬의 중심엔 필리핀이 있습니다. 이제는 침묵하지 않고 행동을 준비하는 전력입니다. 원은 더 이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베이징은 외교와 화력이 엮어 만든 고리 안에 갇혀가고 있습니다. 서필리핀의 연합훈련은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또렷한 경고입니다. 가까운 장래의 무력 충돌을 가정한 실제 대비 단계입니다. 지휘 통제, 합동 통신, 표적 탐지와 위치 추적,
즉각 대응까지 교범이 정교하게 다듬어졌습니다.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필리핀은 외롭지 않습니다. 전략연대는 이미 형성되었고 대형은 더욱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을 가벼이 본다는 중국의 오래된 독백은 힘을 잃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불리던 그 국가는 이제 결전대형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한국식 표현으로 하자면 반전의 한 수가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필리핀을 뒷받침하는 동맹의 폭과 깊이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태평양 전역에 기지를 펼친 미국,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현대화하는 일본 함대, 초음속 무장과 잠수함 전력을 끌어올리는 호주가 뒤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와 인도까지 실물 전력을 들고 들어와 훈련과 전략 연계를 체결했습니다. 이것이 필리핀 국민에게 주는 뜻은 분명합니다. 게임은 진지한 국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위협의 언사가 아니라 실제 준비, 유화가 아니라 필요하면 실전에 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상황을 얕잡아 보는 세력이라면 판도를 냉정히 다시 봐야 합니다. 긴장은 현실입니다. 아무도 분쟁 위험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최전선의 방어 체계는 국제 공조로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중국은 정말 그들이 말하는 만큼 자신 있는가? 대답은 말이 아니라 최근의 행동에 들어 있습니다. 요나군이의 미사일 배치를 멈춰달라 다급히 요구하고 직접 파리에 손을 내민 장면은 베이징 권력기구 깊숙이 공포가 스며들었다는 신호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진짜의 강대국은 전략판에서 퇴각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전략적 당황은 외교와 군사의 세부 동작 하나하나에서 드러납니다. 주도권의 걸음은 사라지고 닫혀가는 판 위에서의 방어적 몸집만 남았습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필리핀이 세운 강철 고리는 거의 완전 봉쇄를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요나군이가 동쪽 출구를 막았고 에드카 거점을 품은 필리핀은 남쪽 해역 전체를 24시간 일주일 내내 감시체계에 넣었습니다. 서쪽의 인도는 대비를 마쳤습니다. 각 사단, 각 포병 체계는 최고 경계로 올라섰습니다. 중국은 스스로 불가침이라 여겨온 영향권 한복판에서 조여들물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심은 금물입니다. 몰린 세력은 무모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때야말로 지역 방어망 전체가 가장 높은 각성으로 움직여야 할 시점입니다. 서필리핀의 위협이 가속되는 가운데 필리핀의 군 현대화는 그 어느 때보다 빠릅니다. 초음속 순항 미사일 브라모스는 곧 실전 배치가 임박했고 한번 등장하면 바다의 핵심 억지력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동시에 최신 전투기들이 전진 편대에 들어가 하늘의 유세를 확보할 준비를 마칩니다. 메시지는 하나로 수렴합니다. 한치의 빈틈도 두지 않겠다는 결의입니다. 필리핀은 전략의 교차점입니다. 모든 대치의 계산이 이곳을 통과합니다. 준비는 계획을 넘어 행동이 되었습니다. 전장이 될 가능성은 두렵지만 그 위험이야말로 역설적으로 필리핀을 최대의 전략 지렛대로 끌어올립니다. 동맹들은 잘 압니다. 필리핀이 무너지면 인도 태평양의 방어 구조 전체가 연쇄 붕괴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다자 훈련의 중심에 필리핀을 세우는 것은 의도된 설계입니다. 미국과의 최대 규모 양자 훈련 발리카탄에서 최근에 일본, 호주, 프랑스, 인도와의 활동까지 결론은 같습니다. 아무도 바깥에 서지 않습니다. 필리핀은 버려질 수 없습니다. 이 축이 꺾이면 서태평양의 바다는 적의 진입로로 활짝 열릴 것입니다. 프랑스와 인도의 최근 군사 활동은 상징이 아니라 전략 선언입니다. 파리와 뉴델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필리핀을 겨냥한 공격은 단순한 지역 충돌이 아니라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보겠다고. 최근의 사건들을 나란히 놓아보십시오. 요나군이의 긴장 고조, 중국의 프랑스 구원 요청, 서필리핀해의 합동훈련, 이들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큰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전면 준비에 서사입니다. 외교, 군사, 전략이 서로 맞물려 전장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각자의 자리를 정한 이상 잘못된 한 동작은 혹독한 값을 치르게 됩니다. 정보 전선의 열기 또한 해군 전열 못지않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국면과 만반의 태세 속에서 선전전은 공포를 팔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소리가 크다고 승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과 전략을 관찰하는 눈은 현실을 봅니다. 바람은 이미 방향을 틀었습니다. 필리핀이 졌다는 자기 암시는 통하지 않습니다. 동맹의 위치는 굳어지고 있습니다. 요나구니에서 서필리핀해까지 신호는 한결같습니다. 이 싸움은 외로운 동무대가 아닙니다. 다자 무대입니다. 진실은 드러났고 정직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국식으로 덧붙이면 큰 소리로는 진실을 덮을 수 없습니다.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질문이 고개를 듭니다. 만약 진짜로 충돌이 벌어진다면 누가 정당의 편에 서는가? 이웃을 들볶다 이제 와서 국제사회의 개입을 애타게 청하는 쪽인가? 아니면 도발이 아니라 자유와 규범, 지역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를 마친 동맹의 연합인가? 여기까지 오늘의 시사썰전을 마치겠습니다. 시사썰전은 언제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